웹사이트들이 실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행위자들이 그만큼 돈을 잃어주니까는 이제 운영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고급 스포츠차를 몰고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집에 그 5만 원권으로 이제 돈다발이 있는 5억 원의 현금을 저희가 그 긴급 압수를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콩상마TV의 홍석진 교수입니다. 네, 정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 목소리를 좀 많이 챙겼습니다. 이 생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가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귀 좀 잠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버 도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도박에 대한 그 피해라든가 폐해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사이버 도박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신 그 경기북부청에서 그 장현주 수사관을 직접 모시고 이 사이버 도박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연주라고 합니다. 이 정 변호사님, 도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박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복권도 있고, 그리고 뭐 경마도 있고, 또 가운랜드 가서 이제 카드 치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모여서 이제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도박이 실제 법적으로 도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우연한 요소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박은 우리가 복권 뽑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카드 바카라, 블랙잭 또는 포커 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대표적인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뭐 점당 뭐 1원 또는 한 5,000원 걸고 도박했으면 이것도 도박인가요?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우리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일시오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에 한번 여행 가신 분들은 그 빠찡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찡코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했다고 형사처벌받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다 찾아봐도, 사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일시오락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뭐 판례에서도 한 4,000원 정도 걸고 고스톱 친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냐? 일시오락이니까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사이버 도박을 접하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적 도박을 접했을 때 이게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지 안 처벌받는 건지는 일단 판돈이 작으면 처벌이 잘 안 받는 거죠. 한 몇천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뭐 옵션 투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딸지 돈을 잃을지 선물 거래하는데 그것도 변호사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도박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자본시장법 10조에 명시적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뭐 파생상품이나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빼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하는 거에 참여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위 증권사나 허위 자산운용사가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도박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제가 수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해요. 이게 이게 법적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모든 도박이 다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가가 법으로 허가된 도박에 한해서는 이제 합법 도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합법 도박은 이제 종류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로또 복권,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마, 경륜, 경정, 그 다음에 강원랜드의 카지노,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K 스포츠 토토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청도의 소싸움도 이제 합법적인 도박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싸움도 합법적인 건가요? 예, 근데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삼아서 할 만도 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합법을 해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합법 도박의 시장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0조 원에 하고 그 불법 도박은 연간 82조 원으로 합법 도박이 한 4배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음지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조가 강원랜드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악된 것만 해도 100조네요. 그렇죠. 불법, 합법 다 합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되는데 550조인가요?
5분의 1 정도가 도박 쓰고 있는 거네, 사람들이. 그죠?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나가시면 안 돼요. 도박 공항으로 좀 하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도박 그 베팅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결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인 행위자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500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경찰청에서 내부에서? 매년마다 그 특별 단속 기간을 갖는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네네. 거기에 이제 행위자들의 처벌 기준을 5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판돈을 얘기하시는 건가? 그럼 자기가 지참 현금을 혹시 5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로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행위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검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이제 포인트를 입금해서 그 돈으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입금이라는 금융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거래 이제 명의자들을 확인하고 그 명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적 사항을 특정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행위자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사이트 이용하셨잖아요. 그 불법인 거 아시죠? 오셔가지고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되게 무섭게 안내를 하시나요?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무섭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네. 그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입니다. 그럼 좀 끊어버리는 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되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많습니다. 계속 네. 치부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그 구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이스피싱으로 뚝 끊어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무슨 사이트 이용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제 본인은 뜨끔하시긴 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다 자기가 안 했다. 왜 이렇게 자기는 전화했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는 그 거래했었던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셔서 조서를 받으셔야 되고 안 받으시면 이제 집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족 몰래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되면 이제 집에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알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배우자분이 출석 요구서 앞에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뭐 보고 집에 먼저 본 사람을 봤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 뭔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돼? 근데 남의 편지 뜨는 것도 그 걸려요. 아, 근데 일단 경찰서에 왔다 그러면 끊게 되죠 집에서. 그러니까 끊게 되죠 그게. 얘가 또 뭐 하고 다녔냐 밖에서. 근데 밖에서 한 게 아닌 거지. 집에서 그냥 그렇죠. 집에서 앉아서 집에서 컴퓨터 일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있었던 거지. 이게 뭐 자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로 남편들만 해당이 되는 아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녀도 있고. 아 자녀도 있고 와이프도 없나요, 그럼요? 그 와이프 명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이용한 거죠. 근데 아까 5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50만 원 입금을 하고 10번 거래하면 제 거래 금액 5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만 원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입금액 기준 500만 원 이야기하신 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가진 판돈이 뭐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 처벌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얼마나 오랜 기간에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베팅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도박 금액을 이용했는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입금을 하고 베팅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다시 출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에 또 다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러 번의 출금과 그 입금을 반복하다 보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상습 아닌가요, 그럼요, 완전히? 그러니까 판돈 기준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금하고 베팅한 금액의 합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00만 금방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자기 몇 번 안 했다라고 우기고 그다음에 뭐 특히 스포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의식 좀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이 또 500만 원 넘으면 자기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 상습적이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상습적인지 상습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처벌되는 법정형 자체도 다릅니다. 그냥 이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 이분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느냐 아니면 일회적으로 또는 뭐 한 두세 번 하는 것까지 상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해봤다 정도가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청소년 또 도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그 도박에 빠질 수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트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안 하잖아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이다 보니까는 인증 절차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사람도 마음 놓고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박 자체가 저희가 뭐 얘기하는 뭐 타짜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고 사실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종류의 게임들이 많아요. 예, 들어가 보면 아니요, 저는 뭐 실제로 뭐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많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해봤습니다만 불법 사이트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뭐 스포츠 토토 게임도 있고, 그다음 이제 파워볼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사다리나 그런 달팽이 레이싱 같은 미니 게임 같은 게 있는데요. 달팽이 레이싱이 어떤 게임이냐면 그 되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달팽이 3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베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누가 이길 것 같다, 어떤 달팽이가 이길 것 같다라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배당률에 따라서 얻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을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예방 강의도 좀 제가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달팽이 레이싱 게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에 자기가 이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그 게임 하나에. 수사관님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고 독려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게 애들이 이런 게 도박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단순히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돈 얼마씩 넣었는데 뭐 이런 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는 식으로 쉽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한두 번 그 베팅한 걸로 따는 경험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청소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심각성을 제가 안내를 했죠. 청소년분들이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박에 중독이 됐으면 중독되면 끝인가? 아니면 뭔가 이분들 또 다른 뭔가 또 암흑의 세계에 빠지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생각 없이 재미로 접근했었던 그런 도박이 이제는 이제 2차 범죄로 2차 범죄? 이어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제가 그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근무했던 동안에도 물품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사이버 팀에 접수되는 물품 사기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허위 글을 올려놓고 마치 그걸 팔 것처럼 가장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 값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을 이제 물품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튀네요,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도박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나중에 보내줘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일단 받은 대금을 바로 도박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도박 이용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오늘 이걸 따가지고 내가 계산할 때 환불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졌는데 도박할 돈은 없으니까 그렇죠. 돈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고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사기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도박 자금을 얻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꾼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 사기 사건에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거고
이제 스스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혼날까봐. 그렇죠. 자기가 네. 도박에 빠진 것도 혼날까봐 또는 네. 이런 걸로 사기를 쳤다는 것도 혼날까봐. 근데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일 경우에 이제 저희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검거를 하러 가는데 막상 가보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자기의 갑자기 그럼 황당하겠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 이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무슨 도박이냐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황당하면 이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실제 모범생이 있었어요. 모르지 뭐 성적 때문에. 그렇게 모범생은 아닌데 이제 이 정도 급의 그 도박에 빠질 만한 애는 아니었다 정도는 이제 나오고,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학생한테 이제 너 이렇게 그동안 도박에 빠졌지 않냐, 그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없었고 경찰관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꾸짖어줘서 자기는 오히려 고맙다, 자기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그 청소년들이 그런 도박에 빠지게 된 계기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나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그 뭐 누가 주식해가지고 얼마 땄다 그러면 무슨 주식했는데 하면서 물어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또래 집단 안에서 야 이거 했는데 야 뭐 10,000원 넣었는데 야 그다음에 20,000원 됐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뭐 사이트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하다 하면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홍보하는 총판이라는 역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일진 그룹에서도 그런 거 애들이 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도박 행위를 해서 따는 돈을 딸 수 있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회원으로 꾸집어서 걔네들이 하는 도박 판돈의 일부분을 이제 수수료로 다단계네, 다단계. 할 수 있는 총판이란 역할이 총판. 오히려 더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운영자로 빠져들어가는 이제 수순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하우스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하우스 운영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체득해가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하면 걸리면 이제 참으로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변호사님, 근데 자기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박 운영하는 애들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돈을 안 줘요. 예, 그러면 정말 뭐 걔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상권을 안 그러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을 따서 딴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미 돈을 넣어서 많이 잃었는데 거기가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 사이트니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다시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 다 어떠한 경우든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데 돈 들어갔으면 그거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박 자금까지 썼는데 도박이 불법인데 불법적인 거에 너가 돈을 썼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 법원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구제해줘야 되냐? 그거는 구제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내가 빠졌으면 일단 그 도박 자금을 소위 말해서 도박장 개설자들이 선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호의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나는 도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박장 개설자들이 저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영화 타짜 이런 거 보시잖아요. 도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타짜들도 다 고용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소위 말해서 사기 도박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이게 사기인가 도박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고 있어요. 사기. 내가 사기를 당한 거지 도박한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 나는 도박을 했다 생각하지만 도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안 받고, 그리고 난 사기를 당한 거니까 얘들은 그냥 도박상 운영하는 애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너를 속여 먹으려고, 너를 뜯어 먹으려고 기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박 자금을 잃어버릴 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조금 궁금한 거는 실제로 수사를 하시면 돈을 땄잖아요. 사람 돈 땄으면 돌려주는 사이트가 많은지 아니면 먹튀하는 사이트가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신생 사이트가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메머드급이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도박 수사팀 상에서는 아 이거 신생이네 뭐 그렇게 저희가 파악된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먹튀 사이트들이 많고 큰 규모의 메머드 그 사이트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뢰가 있다고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다 약속을 잘 돌려준다. 지킨다. 예. 그래서 저희가 행위자들 이제 조사하면서 그걸 똑같이 물어봐요. 네. 많이 따면 진짜 하냐? 네. 근데 자기는 그 사이트만큼은 잘 받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 세계도 신뢰관계가 있는 있나 거네요. 보더라고요. 그게 응. 거기도 이제 뭐 계좌만 해놨는데 실제 돈 안 돌려주면 매출밖에 못 가니까 네, 그쵸. 시스템 만들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운영자 한번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검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네. 어떤 이 얘기는 좀 그렇다고 전 사실 그랬었거든요. 아,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도 신뢰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건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마인드죠. 그 영화 대부도 보면 되게 철저하게 운영하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자기의 그 채권은 그런데 만약 그 채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보통 보면 이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네. 이제 사이버 도박은 별 그런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도박판에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꽁지 이런 것도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도박 빚은 솔직히 갚아야 됩니까 또? 그거 똑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죠.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그러다 되는 보니까 거죠.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러잖아요. 네. 뭐 도박판에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네. 뭐 찾아다가 감금해놓고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게 그 타당한 일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도박장 이용자인데 도박장에서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도박장에서 돈을 갚아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나한테 내가 빌린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막 소송을 걸 것 같다?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거시면 됩니다. 내가 너한테 돈 갚을 필요 없다. 그런 게 없다라는 소송을 거시면 채무가 없다고 이제 판결이 나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도박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박장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예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보호를 하지 않는다.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수사관님 아까 수사관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기관도 있고 얘들은 돈을 잘 돌려준다 뭐 이런 홍보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도박 사이트들이 어떻게 이거 기업처럼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음지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실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행위자들이 그만큼 돈을 잃어주니까는 이제 운영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그 한 달에 그 수익으로 가져가는 돈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중간급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이 돈이잖아요. 버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되니까는 조직들이 굉장히 각각의 역할을 뭐 사이트 관리자 또는 이제 통장 공급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이트를 개발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홍보해주는 사람, 그리고 뭐 수익금 인출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약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너는 어떤 역할 하고 수익금도 뭐 거의 뭐 중간만 해도 1억이 되니까 월에 1억이 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조직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 조직에 눈에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 갖고 도망가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이제 친인척 관계의 그 사이트 운영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서버는 대부분 다 해외에다 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이제 24시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나가가지고 이제 태국이나 뭐 이런 데. 예,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네. 쪽으로 실제로 나가서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이 뭐 이제 뭐 수입 의류 업체 등 뭐 그런 대포 명의의 기업으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인출만 하는 전문 업체들이 그 돈을 이제 인출하는 인출 그런, 전문 업체들 예, 있군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터폴과 이제 국제 공조를 해서 뭐 작년에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 베트남에서 5명을 이제 송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에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못 잡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최초에 이런 도박 사이트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뭔가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수사님이 가면 직접 도박을 막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죠? 이 사이트들을? 근데 이게 기밀이긴 한데요. 근데 참 웃긴 게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려면 그 돈을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충전 계좌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단서를 받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거를 이제 은밀하게 피하기 위해서 그 가상화폐로 돈을 입금받는 경우도 전자지갑으로.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가상 계좌라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만들었다 없어지는 계좌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금융거래다 보니까는 다 추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수사 기밀을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어쨌든 수사관님 또 해보시기는 한다. 처음에 이제 네. 그 충전 계좌와 한정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요. 중독되시진 않으세요? 저는 근데 10,000원 넣는데 2만 원 딴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해보시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팀장님한테 얘기해요. 제 계좌로 이용할 건데 나중에 잡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권고 사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그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기 북부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제 20대 총판을 이제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판? 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도박에 노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로 하면 직업을 갖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총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고급 스포츠차를 몰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이런 말씀하시면 스포츠차 빠지니까.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네. 그 집에다가 이제 현금 다발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집에 그 5만 원권으로 이제 돈다발이 있는 5억 원의 현금을 저희가 그 긴급 압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수익금을 밝혀내서 이제 3억 8천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그 기소 전 추징 보전까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소도 추진보다는 말씀이 어려운데 그냥 국가에서 이제 결국은 갖고 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조리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가져간다. 가져가서 이제 국민 세금을 쓰인다. 그렇죠. 예, 예. 뺏어 오셨잖아요. 예. 거지를 만드나요? 아예? 그렇죠. 그 사람이 얻은 수익금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뭐 확인된 뭐 현금이나 그다음에 자산, 심지어 그 주식 계좌까지도 다 저희가 몰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금 책정되면 그 자산이 앞으로 벌어질 자산에까지도 저희가 몰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될 자산까지 다. 발생일까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검거를 하면 자기가 체포되는 것보다 이제 자기가 돈이 다 뺏긴다는 거에 더 두려움을 겪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이제 자기가 깜빵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계좌를 못 쓰잖아요. 자기가 돈이 빼서 나가니까. 근데 친척 명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친척 명의의 그 사람이 또 그거 가지고 튀는 거예요. 네, 먹튀가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자기는 그 돈 뺏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에 출판을 했나요, 걔네가? 요즘에는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없다 보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동행복권에서 그 운행하는 그 파워볼이라는 게임 종류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볼 게임에 총판을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워볼이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어려운데. 자료화면 자료화면 네, 그렇죠. 그걸 다 하고 실질적으로 동행복권 사이트에 가면요, 5분마다 로또볼이 당첨된 결과가 파워볼이니까 올라와요. 파워볼. 네. 아 로또 같은 거구나. 네. 거기까지는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네, 근데 그 결과값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는 경기들이 이제 파워볼 게임이 많이 유사. 그걸 바탕으로 네. 또 사이트 만들어서 예, 예. 자기네들끼리 뭔가 또 하는 거군요. 예, 요즘에는 그 파워볼 게임이 많이 지금 흥행하고 있어요. 이 총판 있잖아요. 총판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도박 사이트를 하려는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주로 했어요? 이제 뭐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이제 홍보글도 많이 올리고, 이제 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픽? 그러니까, 네, 픽. 픽.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다가 걸면 잘 된다. 뭐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해서 자기를 따라오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걔네들이 가져가는 수익금은 그 행위자들이 한 돈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원수를 늘릴수록 자기 수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SNS 광고에도 픽 정보 올린다는 광고글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단 문자로도 뭐 많이, 저도 예. 저한테도 막 오더라고요. 근데 얘도 자기가 모집했는지 아닌지 나중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총판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총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이트가 행위자가 이용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네. 운영자들이 그 하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피라미드식 구조잖아요. 자기의 가입 코드로 들어간 회원들에 대한 거의 코드. 네, 그 행위자들이 얼마큼 오늘 베팅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를 가져간다 그런 게 이제 다 통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검거한 이 총판의 경우에도 9개월 동안 9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보통 총판들은 그럼 몇 퍼센트 수익을 가져가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롤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죽장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네. 또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롤링이 뭐예요? 근데 이제 롤링은 그 행위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뭐 0.1% 배팅 예. 단순 사람 모았다 된 게 아니라 배팅 많이 하면 많이 예, 할수 갖고 한 하는 거고. 금액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게 이제 롤링 방식인 거고, 죽장은 그 사이트 죽장이요? 죽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장? 예. 그 사이트에 도박을 해가지고 잃은 금액에 얼마를 가져간다. 그건 더 많이 가져가죠. 한 20%나 30%.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래 금액 일부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실제 너 영업이 얼마나 올렸느냐 갖고 갈 거냐, 그 차이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네. 깜짝 놀랐고 5억이라고 했는데 네. 1% 500만 원 1%면 500억에 1%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0.1%면 5천억에 굴렸다. 그러니까 그렇죠. 500억에서 5천억의 판돈이 이미 굴러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네, 규모가. 운영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지만 네. 총판조차도 1,000억 원에 뭐 0.9%를 가져간다고 하면 9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세장 그 규모가 그렇게나 네, 도박을 많이 하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하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운영자들하고 이제 총판은 이제 별개 조직인데 그 운영자들이 돈을 그 총판한테는 어떻게 줍니까? 돈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인출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걔네들을 막상 검거를 하더라도 운영자하고는 또 별개의 조직이에요. 또 별개 조직이고. 예,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퀵으로 전달을 퀵으로 돈을 전달해요? 네. 아. 네. 어디에 무슨 커피숍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돈다발 주는 거죠. 그렇다고 킥 기사분들 처우 같지는 않습니다. 그 킥 내용물이 현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완전히 그 보이스피싱 인출책하고 전혀 다른 역할을 많이 하네요. 네. 이게 처벌이 중요한데 세게 되는 경우가 통상 스포츠 토토라고 들었거든요. 그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그 최대 7년까지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서가님 이런 사람들은 처벌 그 수위가 서로가 좀 다 틀린가요?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사이트 운영하는 자들이죠. 근데 도박 공간이 있으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네, 나쁜 놈 맞습니다. 네, 맞죠. 그 도박 개장한 사람이듯이 그 온라인 상에서도 사이트 운영자가 정말 재벌처럼 살거든요. 예, 그 돈이 다 행위자들의 그런 돈으로 그 사람들이 호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그냥
오락처럼 그냥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적용법이 다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형법이고요. 그러니까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도박장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복권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경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게 가장 강하게 처벌되거든요. 아까 주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형법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겁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유사 스포츠 토토를 뿌린다는 게.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나는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행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하청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공할 때도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제보하면 포상금 또 지급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의 많이 포상금이 주네요. 있습니다. 예, 사실 경기부청에서도 제보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최대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5천만 원까지 실제 나가긴 하나요? 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서 이 사이버 도박에 예.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재미 삼아서 한두 번 해보는 도박이 도박 중독으로 빠질 수 있고, 자기가 이런 돈은 고스란히 운영자들한테 간다. 운영자들은 그 돈으로 뭐 재벌처럼 살지만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고, 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은 결국은 다 환수가 된다는 거가 저희의 경찰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도박, 사이버 도박이건 오프라인 도박이건 그런 상관없이 도박 중독은 상당히 심각한 그 병입니다. 그 호기심에서 어떤 사이버 도박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지나다 보면 자기가 치유받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병에 걸려서 어떤 뭐 사회생활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생활 리듬도 아예 깨져버리고 이런 루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가담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사이버 도박의 그 어떤 이상한 꼬리에 빠져서 하고 계시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꿈쩍마TV는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멀리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